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영입니다. 자, 오늘 대학교 소개 전문대 중에서 명지 전문대학 편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저희가 그걸 꼭 신뢰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인터넷에 회자되는 게 이제 뭐 3대장 전문대 3대장 인하공전, 동양미래대학교, 명지 전문대에서 명전 이렇게 많이 부르지요. 그래서 인하공전, 동양공전, 명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셋 중에 이제 하나인 세 번째 명지 전문대학 편입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자면 인하공전, 그러니까 공업전문대학이었죠. 그 다음에 동양미래대학교도 동양공전에서 시작했죠. 전신이. 그러다 보니까 공업전문대학에 전신이 있었다면 명지전문대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위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평균 경쟁률만 따지다 보면 명지전문대학 인원수도 많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문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자, 파트 1에서는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것이고, 파트 2에서는 입시 결과, 그 다음에 전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이제 어떤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냐면, 실은 이제 전문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이름만 들어도 어떤 학교를 나 그 학교 무슨 과든지 붙여만 주면 좋겠다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이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실무를 많이 배우는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 과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셔야 되고 과를 보고 학교를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증이 뭐냐면 전과나 복수전공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전문대에서는 되게 전과가 쉬운데 내가 처음에 정한 전공으로 시작을 하지 다른 전공으로 바꾸는 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4년제보다도 굉장히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앞에 덩어리가 좀 커졌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입니다. 자, 1974년 명지대학 부설. 이 다 같은 재단이죠. 명지대학교,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고등학교, 명지전문대까지 이 명지의 거리, 그 동네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뭐 이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학교를 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고, 1995년부터 현재의 명칭인 명지전문대학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 정도고, 명지대학교랑 거의 같은 이제 그 가족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 쓰니까 그렇겠죠. 자, 현황. 기본적인 스펙과 현황은 이러했습니다. 재적 학생 수는 약 10,000명, 그리고 그 중에 여학생이 45%입니다. 아무래도 이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만은 공학 쪽이나 이런 쪽의 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있는데 55대 45면 뭐 비율이 엄청나게 편평적인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동양대학교나 인하공전 같은 같은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율이 좀 여학생 비율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취업률은 64.7%입니다. 자, 이 취업률은 약간의 통계의 허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통계는 뭐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을 이 지역이 아닌 직장의료보험을 내는 사람들의 몇 개월간 평균 뭐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내주는 요런 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대 쪽보다 이 예체능계나 실업계 쪽의 색깔이 묻어나는 과들이 많다 보면 이 취업률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전문대 중에서는 취업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64.7%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평균 취업률 정도는 됩니다. 전문대이긴 하지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평균 정도의 취업률은 유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평균 등록금은 645만원. 뭐 전문대라고 해도 수업이 적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645만원이면 4년제에 비해서는 꽤나 저렴한 편이고 기숙사 수용률은 2.7%밖에 안 되죠. 뭐 없다 보면 됩니다. 학교가 굉장히 좁습니다. 위치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명지전문대학. 여기 명지대학교도 있고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증산역, 세전역 쪽이죠. 연신내 쪽. 요즘에 이제 그쪽도 이제
약간 개발 붐이 좀 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옆 동네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명지 초등학교, 명지 고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 중, 고 전문대 4년제가 이만큼 모여 있는 거죠. 명지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고 위치는 아무튼 이렇다. 그러니까 서울의 뭐 핵심 상공가에 위치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명전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인서울입니다. 인서울이고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학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은 이렇습니다. 뭐 1, 2, 3, 4에서 좀 나와 있지만 운동장 되게 작죠. 근데 정문이 있고 주차장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땅이 좁다 보니까 뭔가 시설은 확장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차가 들어가면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다 다 짱 박아놨습니다. 뭐 학회룸, 카페, 식당 이런 것도 지하에 깔려 있죠. 뭐 최근에 연대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대도 지하 공간을 다 파가지고 아래쪽에 버스 정류장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옆으로 늘리기보다는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파서 좀 이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가 봅니다만 명지 전문대도 그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 부지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명지 전문대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자면 작은 학교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진학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뭘 하더라도 대학물은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 더 옛날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야, 4년제 대학만 나와도 기본빵은 취직해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제대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취업 정선에서 뒤처지기 마련이죠. 물론 좋은 대학, 명문대를 나와서 잘 나가는 직장에 취직하는 건 누구나 생각하고 바라는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어정쩡하고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4년제 대학의 어정쁜 과를 나오느니 내가 원래 생각했던 진로는 좀 다르지만 실무적인 걸 배우고 빠른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내가 능력 발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학생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많이 늘어납니다.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게 이제 전문대 취업률도 마찬가지지만 경쟁률도 수시 1차가 명정 같은 경우는 2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나마 재재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줄었음에도 20대 1이 넘어갔죠. 물론 6장 제한 카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기본 평균 수시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단순히 네임밸류 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다음은 뭘 볼 거냐면 자, 그러면 여기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는데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한번 학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학정보학부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과, 약간 클래식한 공대 느낌이죠. 산업경영공학과, 산업학과, 산업공학과입니다. 기계의, 토목, 전기, 전자, 컴공, 정보통신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조금 이제 트렌디한 것들, 드론정보학과, 소프트웨어의 콘텐츠학과, 인터넷 보안공학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예전부터 있었던 과들이라고 하면 뒤로 있는 몇 과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학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공대 쪽 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경영사회학부도 마찬가지죠. 위쪽은 조금 원래 있던 과들 같은 느낌이죠. 세무회계, 부동산 경영,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거지만 어문화 교육학부로 넘어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서비스, 중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원래 이게 이제 뭐 비즈니스 영어나 실용 영어 이쪽이었는데 약간 이 과의 성향을 좀 바꿨죠. 그래서 항공 서비스 전공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막 우리 그 승무원 이렇게 항공운항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막 이 면접 매뉴얼 좀 학교에 올라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는 뭐 있을 건 당연히 이런 느낌이죠. 공학정보 우리 쉽게 말해서 공대 경영사회 하약부니까 사회학부, 어문학부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건강학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예체능계로 좀 흘러가죠. 보면 디자인 쪽입니다.
산업 디자인, 이 산업 디자인 학과가 명지대 이 취업률에서는 굉장히 캐리하는 과입니다. 수업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패션, 리빙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다음에 사회체육, 실용음악, 연극, 영상 전공이죠. 그러니까 요런 과들이 뭐 전망이 나쁘다,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독특하게 자기 일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률이 좀 덜 잡히는 포션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 예체능계 학과들이 많이 깔려 있는 학과들은 전체 취업률을 좀 깎아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미래융합학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를 이제 가게 된다. 내가 고민을 하게 된다.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학과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융합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융합이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 두 가지 이상의 믹스된 학문을 좀 두 개 이상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과 그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어쩌나 이런 좋은 얘기를 다 갖다 붙였을 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학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보시면 막 그 뷰티, 패션 융합과 엔터 융합집이든 드론 융합과 아무튼 최근에 뭔가 이 요구사항이 있는 과들을 한번 깔아보겠다라고 한 좀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는 이 장면에서부터 벌써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 융합 학부를 좀 관심 있어 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취업률. 아까 결론에서 다 얘기는 했죠. 저희가 이 전문대 편을 3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취업률은 조금 떨어지만 위치가 되게 좋고 취업률에 비해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 몇몇 과를 소개해 드렸지만 취업률, 어떤 과가 취업이 잘 되느냐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디자인학과가 굉장히 괜찮고 유아교육과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도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 개설로 봤을 때는 공대 쪽이 많이 깔려 있긴 했지만 실제로 취업률에서는 조금 다른 디자인 과들이 약간 선방하는 맛이 있고 넘어가서 뭐 전기과나 토목과나 기계과 같은 경우도 취업률에 괜찮기는 하지만 앞서 나왔던 막 80%, 90%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과들이 취업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로 경쟁률. 작년 지금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작년 경쟁률이 20대를 좀 넘어가는데 그만큼 생각 안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난 전문대 나갈 거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명지 전문대라는 학교는 무조건 들어보시게 될 만큼 굉장히 그 전문대 측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 마무리는 좋은 학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과나 적성을 가지고 선택 기준을 잡는 게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 전문대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 파트 2에서는 입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